단백질은 크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와 달걀이나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뜻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나 곡류 또는 다양한 채소들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뜻합니다. 오늘은 단백질을 왜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누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와 더불어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단백질의 기본 성질과 역할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성과 식물성을 나누어 구분하고 연구되는 이유 중 하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함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뤘듯이 단백질은 총 20가지의 아미노산이 다양한 배열로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가지 아미노산 중 9가지 아미노산은 음식 섭취로만 보충이 되는데 이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인 경우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식품에 따라 특정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곡류와 견과류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류와 채소류는 메타오닌이 부족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식물성 단백질은 굳이 안 먹고 동물성 단백질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 보충을 위해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 과도한 동물성 포화지방까지 섭취하기 때문에 육류로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식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과도한 탄수화물까지 섭취되기 때문에 좋지 않으며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콩을 넣어 밥을 짓거나 두부와 다양한 샐러드를 함께 섭취하면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동물성 단백질만 먹어야 하거나 식물성 단백질만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주 동안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두 참가자들의 근력과 운동성 평가 결과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경우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왔지만 신경계 자극 및 근손실 방지 면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반 식단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환경 문제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또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청 단백질과 대두 단백질이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유 단백질 중 20%에 해당되는 단백질로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에 해당됩니다. 이 유청을 농축하느냐, 분리하느냐, 가수분해하느냐에 따라 WPC, WPI, WPH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단백질이며,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WPC와 WPI를 가장 많이 섭취합니다. 혹시 WPC를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사람들은 유당불내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WPC보다 유당 함량이 조절된 WPI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ISP 분리대두 단백질은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입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프로틴밥, 과자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뭐든 그렇듯 단백질 섭취 또한 가공식품이 아닌 일반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반식품으로 섭취가 부족하다면 가공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